포럼에서 이재명 후보 만난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 선출 후에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광주를 찾아서 민주묘지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있었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도 좀 있었고 개사관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논란되고 난 그 시점에 방문하려고 한번 이제 그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휘발성이 강한 이제 그런 그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론 그 반발도 굉장히 심했고 진보 진영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방문을 한때 고려를 했다가 결국 그때 이제 취소를 한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한 발언이 좀 의도된 발언이었다라고 봐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그 경선 결과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 있듯이 홍준표 후보하고 상당히 각축전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때는 뭐 여론조사 이렇게 결과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뒤지는 기간도 한동안 있었고 그 시점에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경선에 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집토끼들을 향해서 의도적인 메시지를 보낸 거죠. 예, TK 특히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경선 전에 이제 호남을 방문하게 되면 이거 이제 이 발언 하나만화가 돼버리잖아요. 예, 오히려 역풍이 또 반대 방향으로 불 가능성이 이제 커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결행을 못했던 거고 이제는 본선 승리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남 표심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을 택해서 지금 이제 가는 것으로.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호남 유권자들이 이번 행보를 얼마나 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 이제 저희가 짚어볼 건데 윤 후보가 5.18 희생자들에게 진정성이 담긴 이 무릎 사과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이종훈 평론가께서 뭐 실언일 수도 있겠지만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과연 혹시라도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조금 더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일어나면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중도층 확장에는 약간의 비판적인 여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원팀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광주를 방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든 두 가지 케이스 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광주 방문을 강행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광주 시민들은 지금 그런 상황을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이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뭐 계란을 던지거나 물병을 던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것이 도리어 윤석열 후보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게 대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피켓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썩은 사과를 준비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준비할 수 있지만 뭐 물리적으로 뭘 던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그 정도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어떤 의식 또는 정치적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뭐 물리적으로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진정성의 문제는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광주 시민들이 윤석열 후보가 한 번 와서 이벤트성으로 뭐 무릎을 꿇든 아니면 사과를 하든 한 번만 가지고 믿음을 주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세히 반복적으로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행동이나 아니면 말을 통해서 실행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광주 시민들, 광주시장이 어제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헌법 정신에 5.18 정신 집어넣어라. 그럼 그렇게도 얘기하고 다시 이런 망언하는 사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복적인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무너진 신뢰를 얻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최준봉 교수께서는 이제 돌발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후보 아주 일정이 좀 숨가쁩니다. 오늘은 광주, 내일은 목포, 그리고 이어서 경남 김해에 있는 봉화마을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최준봉 교수께서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광주 방문 손해볼 일이 절대 아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호남과는 득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득실을 따지기는 조금 이른 시기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굉장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한 번 방문으로 과연 분노한 그 호남 민심이 잠재워지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 정말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될까 말까 한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이제 뭐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아들 그 노재현 그 변호사가 계속 그 광주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사과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그때 정서에 많이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가서 뭐 얼굴 디밀고 뭐 사과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과했다라고 이렇게 느끼지는 않죠, 누구라도.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이게 달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제 그 본인의 지난번 그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차례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방문해서 거듭해서 사과를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듭해서 공을 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 내년 대선에서 여당 텃밭인 호남에서 얼마만큼의 득표력을 보일지도 역시 관심입니다. 역대 대선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보수 정당의 호남에서 득표율 10%대 초반으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도 그 정도 이상을 더 노리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이제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를 살짝 넘긴 수준. 그런 정도의 이제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호남에서 이제 얻고 있는 현재까지 성적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20% 또는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좀 많이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려고 하는 데는 사실은 이런 의도도 좀 포함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민주묘지에 가서 2번 이렇게 또 방문도 하시고 사과도 네. 하시고 그런 그 이른바 서진 정책이죠. 그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사실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된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때문에 다시 이제 이게 호남에서의 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제 그런 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반전시켜서 과거보다도 더 득표를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정말로 공을 많이 들여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도 하셨지만 선대위 측면에서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혼선을 좀 겪고 있고 미묘한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있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당대표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두 인물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저는 이준석 대표 그 얘기했잖아요. 호남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10이라고 하면 무너뜨린 데는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여러 번 다양한 모습의 진정성을 보여주듯 신뢰가 쌓이지만 한 번의 발언, 전두환 5반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은 호남 가서 어떻게든지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발언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걸 보면 이거 신뢰를 쌓는 일은 또다시 노력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충원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신뢰라고 하는 게 단순히 찾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호남에 대한 지금의 이런 아직 해결되지 않은 5.18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본인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5.18에 폄훼하거나 5.18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역사적 왜곡을 하는 사람들에서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보수 진영의 극우적인 세력들은 5.18에 대해서 폄훼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상에서 보면 SNS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과 명확하게 선을 긋겠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의 사과의 진정성을 얻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실제 행동에 나설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